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드디어 마지막이 왔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긴 시간, 1년 동안 그동안 함께 하는 동안 비록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참 즐거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이지만 이제 금방 2학년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배지 국어에서 공부하고 3학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또 다시 저를 만날 거니까 제가 이제 3학년만 가르치다 보니 직접 얼굴을 보는 게 이제 3학년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두 작품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건 필수 작품으로 중요한 작품이니까 당연히 알아두자. 그러면 너무 좋다. 하지만 단순히 이 필수 작품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시를 보는 눈, 학습하는 방법, 고전시를 학습하는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 잘 알고 수업을 들었을 거라 믿고요. 그래야 2학년 가서 선지라든가 내신의 선지라든가 모의고사에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대응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학년 가면 여러분들을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영상으로라도 그때 가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10월쯤부터는 2학년 10월부터는 또다시 이제 저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우리 현강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자, 우선 이제 저 바로 들어갈게요. 작품 분석 하던 거 하는데 사실 남아있는 작품들은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가벼운 게 아니라 동그라미 세모의 분석에 위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면 좀 가볍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좀 넓게 보자고 했지. 넓게 긍정 부정이야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잖아. 마지막까지 그게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갈게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어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동방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동방은 그냥 미리 쓰고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이 다 끝났다는 거죠. 굳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다시 들으세요. 굳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팁처럼 굳이 말을 하고 가자면 굳이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 거 아닌데 굳이 말하는 게 뭘까? 말하고 가자면 이육사잖아. 이육사는 일제강점 하에 저항시인이거든요. 요 정도는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신 시간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얘기하시면 외우시지만 우리가 수능 정시 혹은 현대시를 알기 위해서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알아두면 좋잖아. 이육사는 일제강점 하에 저항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저항시를 많이 쓰고요.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구나를 알면 보기가 훨씬 더 편하긴 하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너무나 힘겨운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폭압과 그 다음에 어쨌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를 우선 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늘도 다 끝나죠. 모르면 이게 일제강점기와 연관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몰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하늘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하늘이 끝날 수 있을까? 하늘이랑 끝이 없는데 그게 끝났을 정도면 거의 끝까지 갔다라는 뜻이고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알기 위해서 이게 일제강점이라는 건 뭐 부정 제가 바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라는 뜻이거든. 비 한 방울조차도 안 내리면 사실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 그러한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느냐. 자, 꽃이 일반적으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생명력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대부분 쓰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라는 표현을 썼거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오히려는 그 뒤가 긍정이 나온다는 소리겠지. 이렇게 부정인데 있잖아. 안 좋은데 오히려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뒤가 긍정이라는 소리니 꽃이 긍정적으로 빨갛게 피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내 목숨을 꾸며서 쉼 없는 날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아무리 이 세상 우리나라가 뭐 굳이 일제강점이든 아니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그래도 꽃은 굳이 이 꽃을 생명력이야 라고 해도 좋지만 아니면 어떤 미래 그러니까 생명력처럼 환하게 빨갛게 피어날 미래라는 등의 표현으로도 괜찮지요. 긍정적인 미래,
그 꽃은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거예요. 뭐 굳이 말하자면 광복, 독립 이었겠지요. 북쪽 툰투라의 찬 새벽이에요. 눈 속에 아주 깊이 파묻혀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비도 내리지 않고 차갑고 춥고 극한의 겨울이지만 그 속에서는요 꽃 맹아리가 옴짝거리고 있어요. 왜? 꽃 맹아리가 움을 터서 그래서 꽃이 되려고 언젠가는 꽃이 필 거거든요 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꽃 맹아리가 움짝거려서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나니. 자, 꽃 맹아리가 긍정인데 긍정이 제비때 날아오기를 기다려요. 원하니까 기다리겠지요. 무엇이 됐건 긍정.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저버리지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 긍정적인 세상이 되라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굳이 쓴다면 이런 부정적인 이러한 상황, 뭐 이런 상황, 여기까지도 쓸까? 하늘도 다 끝나고 비조차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을 극한의 상황, 아주 부정적인 상황. 만약에 시대적인 배경을 굳이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의 출제가 될 때는 보기 조건에 주잖아.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억압받던 상황,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제가 이제 마지막 강 한 3, 4강 전부터 3, 4주 전부터는 이걸 막 구체화해서 막 필기 안 해주는 거 알고 있지. 넓게 보자라는 차원입니다. 바다 복판에 한 바다 복판에 용소숨치 든 곳 바람결 따라 하오르는 꽃성에는요 나베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누구건 간에 이 성에는요 여기서 나비 긍정적으로 취해서 마치 이렇게 막 춤추듯 이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실제로 자습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의 회상의 무리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광복을 맞이한 왜? 꽃성이잖아. 하나가 아니고 꽃이 무리로 그냥 화려하게 다 피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 미래의 꽃이 만발한 세상, 광복이 된 세상.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광복에 취했어요. 기쁨에 취했어요. 그래서 마구 춤추듯 그러한 회상의 무리들, 우리 민족들을 내가 불러보노라. 이렇게 여기에서 즉 이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다 잡아내지 않아도 사실은 수능에서는요. 낯선 시를 줄 때의 원칙이 딱 하나라니까. 너희가 그것을 다 알아내가 아니라 이 시를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고등과정에서 배웠니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그라미 세모하는 연습을 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시작품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요.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표현법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 가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복판에서 막 용소숨 쳐요. 동적,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동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동적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요. 물론 되죠.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막 이게 막 하고 용소숨 치듯이 움직임이 매우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역동적이다 라고 하고 혹은 역동적 이미지가 쓰였습니다.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불러보노라 뭐뭐하는구나 불러보노라 불러보는구나 오 내 목소리 날이여 라고 해서 느낌표를 쓸 것 같은 그래서 뭐뭐하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 영탄의 의미가 들어갈 때 우리는 영탄적 어조가 쓰였습니다. 혹은 영탄적입니다. 다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영탄적 어조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것까지는 안 한다. 구체적인 거 안 한다 하면서 이렇게 높아시면 한다. 자, 우선 지우고요. 여러분들 요거 간략하게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지울게요. 네, 지우고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극한 상황인 극한 현실을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우선 극한의 상황인 어쩌면 이건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는 아니야. 지금은 부정이지만 밝아질 거야. 얼마든지 잘 될 거야를 미래의 상황에 대한 의지라든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잘 나타낸 작품이고요. 그거를 뭘로 나타냈냐면 극한 상황은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었잖아.
하늘도 다 끝났어요 라든가 비 한 방울조차도 내리지 않아요. 아니면 저기 북쪽 제일 추운 곳이잖아. 툰트라 지역에 혹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도 해서 이쪽을 부정적 현실로 표현하자면 그 속에서도 꽃은 오히려 빨갛게 피고 있고요. 꽃 매나리가 언젠가는 피리라고 이렇게 움찔움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꽃성을 이룬 곳에서 나비처럼 취한 회상의 무리들이 우리 민족들이 춤을 추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올 것이다. 네, 불러보너라 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현대시에서 할 수만 있다면 뭐 모든 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긍정, 부정으로 대부분 나누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명백하게 나누어 놓으면 이 선상에서 질문이 제시가 되고 이 선상에서 옳고 그름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오늘 이 작품 꼭 기억하시고 이거 지우고 다음 작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우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게 화면에 여기까지 바닥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요걸 좀 치워볼까? 그래도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얘들아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요거 교재에 있으니까 요게 혹시나 끝이 안 보이면 교재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주작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애꽃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성애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애를 얘기하는 건데 성애를 마치 꽃 같아라고 해서 비유를 한 거야. 성애가 뭔지는 알지 얘들아? 왜 이렇게 유리창 같은데 바깥 공기와 안의 공기가 다르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얼음이 이게 약간 뭐 이렇게 살짝 얼음을 이런 걸 이제 꽃 같다고 생각을 한 건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봐봐. 꽃이니? 내가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그렸어. 대충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그렸어요. 성애를. 창 같은 데에 막 뭐 있잖아. 꽃 같아요? 아니죠. 그치? 내 머릿속에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 머릿속에는 성애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의 화자는 성애를 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찌됐든 꽃 같다고 생각을 할 때는 성애에 대한 애정,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뜻이죠. 요걸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자, 들어갑니다. 새벽 시내버스는 그쵸? 시내버스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찬란한 치장 우선 제가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따 나오지만 얘가 성애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를 아주 찬란한 화려한 치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마인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맞죠? 아주 엄도 혹한일수록 뭐뭐일수록 도리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엄동혹한을 부정적 그러니까 아주 고난이 있고 혹한 추운 겨울 추위잖아. 그 추위일수록 도리어 선연이 아주 분명하고 잘 피는 성애꽃이요. 일수록이라는 표현이 두 개가 되죠. 반대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고난이라든가 힘겨운 삶, 힘들수록, 추울수록, 그럴수록 더 잘 피는 성애인데 그것을 꽃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성애를 꽃에 비유하고 찬란한 치장에 비유하고 물론 얘도 긍정적으로 쓰였죠.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에게 물론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지만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사람들의 아주 살짝의 공통점을 찾아봐봐. 물론 이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니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제가 어떤 편견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 편견은 접어두고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시에서 화자가 그러니까 시인이 애초에 쓰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서민들이요. 막 미친 듯이 잘 사는 재벌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서민이야.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나 나 같은 사람들 다 서민이야. 뭐
저기 재벌 아니면 서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민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것들을 나열한 거라고. 일반적인 우리가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서 피어내. 왜냐하면 창 같은데 이제 불면 거기서 이제 막 약간 이게 얼면서 성애가 만들어지니까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기막히게 아름다운 우리의 성애를 비유하는 거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이, 왜냐하면 그 꽃들이 모양도 다양할 것이고 예쁘고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그걸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그 꽃은 성애고요. 그것이 차가운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인데 차가운 아름다움. 왜냐하면 얼어 있는 거니까 느껴지죠. 우리 이제 바로바로 하고 넘어갈까? 얘들아, 그냥 아름다움은 맞는 말이지만 뭔가 차가운 아름다움은 뭔가 부정적인데 긍정적이에요 라는 뜻인 것 같으니까 무슨 법? 그렇죠. 요거 역설법 쓰였습니다. 요거 대표적인 표현법 알아두시고. 눈에 막막한 한숨이던가, 저거는 누군가가 서민들이 삶에 지쳐서 힘들어서 이렇게 한숨을 쉰 것이 이게 얼어서 됐을 수 있다 보니까 삶의 막막함에서 느껴진 한숨. 이제껏 성의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우리의 서민 거니까. 화자는 기본적으로 서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봤지만 서민들의 삶이 막막하고 힘겨운 건 또한 맞죠. 그것을 또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 조금 한숨이야 라고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동그라미가 아닌 거니까 서민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거 아닌 거 맞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해. 그러니까 우리의 서민들은 굉장히 정열적이고요.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찌우고 이마를 대고 보고 하다 보니까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이 있답니다. 누구?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 마저 금지된 친구요. 그러니 여기서의 푸석한 얼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친구예요. 여기다 쓸게요. 친구예요.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면 면회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친구예요. 면회가 금지가 됐다는 것은 푸석한 얼굴인 거 보니까 이미 상태가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고요. 함께 길을 걸었지만, 함께 뜻을 하고 함께 일을 했지만 이제는 면회가 조차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감옥에 있어요 인 표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쪽 부분이 친구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좀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연결시켜서만 제가 설명만 드리자면 유명 작품이니까 우리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도 있고 아이고 얼마나 막막하고 삶이 힘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왜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알잖아요, 얘들아. 민주화 운동. 자유 이러면서 이제 운동을 했죠. 같은 길을 걸었던 친구들이 자칫 잘못되면 잡혀가기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잡혀가서 감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면회조차 그런 이제 보통 사상 쪽에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회도 금지시키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이 작품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요거 지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이거는 성애꽃이 제목인 것처럼 우리 서민들이 만들어낸 성애꽃을 비유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 혹은 엄동혹한일수록 아유 똑같은 거 또 썼네. 괜찮아. 성애꽃도 성애꽃을 비유한 거고 기막힌 아름다움이다. 혹은 차가운 아름다움이네 라고 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막막한 한숨을 쉬기도 하죠. 다 긍정적으로만, 이게 부정적이라는 게 서민들이 만들어, 여기다 표시하고 갈까? 우리의 서민이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뿜뿜 넘쳐나거든요.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이 이렇게 막막하다는 건 인정해야죠.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 이른바 이런 거 그런 안타까움을 연민의 감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도 있고 애정을 주는 것도 있고 안타까운 감정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열의 숨결이던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뭔가 우리 서민들은 어찌됐던 그래도 정열적인 숨결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긍정적이라면 이쪽으로 연결되면 되겠죠. 그래서 성의꽃,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한 어떤 애정 정도로 보시면 그래서 꽃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처음에 인사했지? 다음에 또 현강에서 같이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힘내서 힘든 거야 얘들아.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게 아마 얼마나 힘든지는 안 해보면 모를 거예요. 저는 해봤으니까 알죠? 이상 모든 어른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힘든 거 여러분들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마지막 끝까지 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지국어학원의 학생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